안녕하세요. DSBA 석사과정 김호영입니다. 이번 페이퍼 You Should Read PYSR 주제는 2018년 ICLR에 게재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지식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본 논문인 GAT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트로입니다. CNN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머신 트랜슬레이션 등 많은 분야에 대해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CNN의 데이터는 이 그리드 구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래와 같이 특정 분야의 데이터는 그래프 구조로 표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구조의 그래프를 다루기 위해서 신경망을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고, 이제 초기 연구는 RNN으로 그래프 구조의 데이터를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RNN의 일반화 버전으로 이제 소개되어 발전되었고, 이제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래프를 스펙트럴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계산하는 이 퓨리에 도메인으로 정의되는 컨볼루전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의 방법은 새로운 구조의 그래프나 노드에 대한 응용이 힘들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논스펙트럴 혹은 스페이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컨볼루전 연산을 그래프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스페이셜리 클로즈한 이 이웃 그룹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래프 세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연구의 연장선에서 그래프 구조의 데이터에 대해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어텐션 기반의 구조가 GAT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GAT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GAT는 어텐션 기반의 구조를 가지고 이웃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웨이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해당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는 인덕티브 러닝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병렬 처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였으며, 이 4개 데이터 셋에 대해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 앞서서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접하셨을 텐데, 이 셀프 어텐션이란 입력을 쿼리, 키, 밸류로 선형 변환하고 내적 연산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쿼리란 현재의 토큰, 그리고 키란 비교한 토큰을 의미를 합니다. 이 아래 구글 AI 블로그의 예시를 통해서 보면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it이라는 단어가 애니멀인지 혹은 이 스트리트인지 알기 위해서는 문장 전체를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즉, 셀프 어텐션은 어떤 입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입력된 이 요소들 중에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GNN에 대한 내용은 이 스탠퍼드 CS224W의 렉처 6과 8을 참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그래프에 딥러닝을 적용한 네트워크를 지칭하는데, GNN의 핵심 아이디어는 노드의 네이버후드가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디파인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노드 피처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프 전반에 걸쳐서 정보를 프로파게이션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그래프 G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텍스 셋을 V, 그리고 인저백열을 A, 그리고 노드 피처를 X로 노테이션하고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GNN의 아이디어인 이 어그리게이트 네이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드 i에 대한 프리딕션을 위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먼저 이 노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 후에 이 로컬 네트워크 네이버후드 정보를 기반으로 노드 임베딩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타겟 노드 A가 있을 때 이 노드 A는 노드 B와 C와 D로부터 정보를 얻게 됩니다. 동일하게 노드 B는 노드 A와 C로부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인풋 그래프를 펼쳐주게 되면 이 우측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노드 A를 타겟으로 잡았을 경우에 이 노드 A에 대한 피처를 이 A의 이웃인 이 B와 C와 D의 노드 정보를 이 뉴럴 네트워크로 어그리게이트 해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이 네모 박스가 각각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모든 노드는 자기 자신만의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자의 네이버후드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정의하게 됩니다. 종합해 보면 이 타겟 노드를 A라고 했을 때 1차 이웃인 이 B와 C와 D들의 B와 C와 D의 이 각각의 네이버 인포메이션을 모아줍니다. 이후에 1차 이웃인 노드 B와 C와 D의 인포메이션을 모아서 에버리지를 한 후에 이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모델의 뎁스는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한데, 이 노드는 각 레이어에서 임베딩 값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 0에서 노드 A의 임베딩은 이 XA가 되고 노드 C의 임베딩은 XC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K가 있을 때 노드 K에서의 레이어 K가 있을 때 그 노드 A의 임베딩은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K번 거쳐서 전달된 정보에 대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홉이라는 일종의 거리 개념인 단위가 있는데, 이 B와 C 사이의 거리 단계가 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홉의 크기와 이 레이어의 개수가 비례하기 때문에 레이어 K를 사용해서 임베딩을 했다는 것은 K번만큼의 홉의 이제 노드 정보를 가져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모델의 딥인코더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호에 대한 노테이션을 살펴보면 이 HV는 V에 대한 임베딩 값으로 이웃에 대한 정보와 이전 레이어 V에 대한 임베딩 값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Z의 V는 이 모든 레이어를 거친 최종 임베딩 값을 의미하게 되고, 시그마는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이제 W와 B는 학습 파라미터로 이 웨이트 매트릭스로 작동하게 됩니다. 아래의 소식을 보면 이제 HV의 제로는 이 0번째 레이어의 임베딩 값이 이 노드 피처와 동일하게 초기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HV의 K는 K번째 레이어의 임베딩 값을 의미를 하는데, 이 네이버의 이전 레이어의 그 임베딩 값의 평균과 이제 V노드의 이전 레이어 임베딩의 합이 이 논리니어티한 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웨이트를 이 W와 B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이 모델이 깊어지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 큰 네트워크,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어그리게이트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GNN의 트레인 대상은 웨이트 매트릭스인 이 W와 B가 되고, 이 WB에 그리고 BU를 통해서 이 네이버와 온 프로퍼티 중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둘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W가 크고 이 B가 작다면 네이버 인포메이션, 그리고 W가 작고 B가 크다면 이전 레이어의 온 프로퍼티에 조금 더 고려를 해주게 됩니다. 가중치를 학습시키는 수식은 이 오른쪽과 같고, 이 트레이닝 시에 인베딩 값은 어떠한 로스 펑션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이 SGD를 통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로스 펑션은 어떤 태스크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로스 펑션의 태스크는 이 비지도 학습과 이 지도 학습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비지도 학습의 메인 태스크는 이 그래프 스트럭처를 고려한 노드 임베딩으로 정의를 합니다. 로스 펑션은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C는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DEC는 디코더를 의미합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 노드 U와 V가 시밀러 하다면 이 Y의 U, V가 1이 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 랜덤워크와 같은 이 다음 그래프 구조들이 이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메인 태스크로 하고, 아래 수식을 볼 때 이 Y의 V는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을 의미를 하고, 파지티브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그리고 네거티브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먼저 이 네이버후드에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디파인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임베딩의 로스 펑션을 디파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노드 셋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노드에 대한 임베딩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레이어에서 네이버후드와 온 프로퍼티 메시지를 어그리게이트해서 임베딩을 생성하고, 이제 전달해서 최종 타겟 노드에 임베딩을 생성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GNN의 한 형태인 이 그래프 컨볼루전 네트워크의 방법론 중 하나인 그래프 세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GNN의 소식, 그러니까 네이버 어그리게이션 방식과 그리고 이 그래프 세지의 소식을 비교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차이점은 먼저 네이버의 이전 레이어의 임베딩 값의 평균으로 표현했던 부분인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어그리게이션 함수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셀프 임베딩과 네이버 임베딩을 add가 아니라 이 컨캣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알고리즘을 보시면 이 어그리게이트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컨캣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컨캣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이 그래프 세지의 메인 아이디어라 볼 수 있고, 이 집계함수의 예시로는 min이나 풀이나 LSTM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앞서 봤던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텐션 웨이트의 적용입니다. 이제 앞선 모델들은 각 이온 노드의 중요도를 동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unweighted 그래프를 가정을 하는데, GAT의 아이디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어텐션 코에피션트를
적용을 해서 웨이트를 주고, 그리고 이 각 네이버후드의 노드를 네이버후드의 노드의 중요도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네이버후드의 인포메이션을 조금 더 잘 어그리게이트 할 수 있고,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이 GAT의 메인 아이디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 베이직한 공식과의 차이점은 네이버의 이전 레이어의 임베딩 값의 평균을 이제 표현하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이 어텐션 웨이트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GAT의 어텐션 메커니즘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아래 그림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이 노드 A, B에 대한 어텐션 계수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E의 A, B는 이 노드 A와 그리고 노드 B의 임베딩을 컨캣한 후에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이 어텐션 스코어인 E의 A, B를 구해주게 되고, 이제 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노테이션 되게 됩니다. 수식에서 살펴본다면 노드 A와 노드 B를 컨캣하고 이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이 어텐션 스코어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텐션 스코어에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취해서 다음과 같이 노멀라이즈를 해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온 어텐션 어트리뷰트 값인 이 A의 AB, 알파의 AB 값을 이용해서 이 노드의 중요도로 활용을 하게 되고, 수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알파의 AB 값을 이용해서 각 노드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다르게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개념을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이제 확장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멀티헤드로 이제 여러 값을 도출하고 다시 어그리게이트해서 최종 아웃풋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서로 다른 어텐션 메커니즘을 여러 번 계산을 해서 이 인풋을 여러 관점, 그러니까 여러 헤드로 해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어그리게이트 하는 방법은 컨캣과 에버리지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GAT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기존의 방법론들과 이제 2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트랜스덕티브와 그리고 인덕티브 관점 2가지 모두 MLP보다는 이 GCN이, 그리고 이 GCN보다는 GAT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GAT 방법론이 소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이 마스크드 셀프 레이어, 셀프 어텐셔널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 그래프 구조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컨볼루전 스타일의 신경망을 제안합니다. 이제 GAT는 전체 그래프 구조가 필요하지 않고 이 인접 노드의 정보만으로 피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덕티브 러닝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그래프 엣지에 대한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또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버전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는 네트워크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간단하게 GAT에 대한 페이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